영화 취권에서 성룡의 맞수로 등장했던 우리의 눈에 익숙한 이 남자는 홍콩 액션 영화에서 악역 전문 배우로 유명했던 황정리인데요. 황정리가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다면 믿기시겠나요? 사실 황정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액션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황정리는 무술 영화를 즐기는 팬들 사이에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인기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권에서는 킹 오브 레그 파이터라고 불리며 엄청난 숭배를 받는다고 하죠. 1944년 일본에서 태어나 광복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한 황정리는 어릴 적부터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고 타고난 태권도 실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황정리는 태권도 고수로 이름이 높았기에 당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치고 황정리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뛰어난 태권도 실력 덕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장병들의 태권도 교관으로도 일했다고 합니다. 이후 체육관을 운영하며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순간과 마주하게 되죠. 황정리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액션 영화에 액션 배우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고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션에서 발차기만 했을 뿐인데 감독과 제작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고 단번에 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발차기 한 방으로 액션 영화에 출연을 되찾지만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곤 단역뿐이었습니다. 당시 영화계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황정리의 무술 실력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주연을 맡기기에는 너무 악역 같은 외모가 문제가 되었다는 풍문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황정리는 자신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나 마침 중국의 오사원 감독이 한중 합작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방한했고 배우를 물색하던 오사원 감독은 그동안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황정리를 보고 자신이 찾던 이미지의 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졌기에 황정리를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황정리는 한중 합작 영화이자 오사원 감독의 영화인 남권북퇴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때 오사원 감독과의 인연으로 황정리는 홍콩으로 건너가 활동하게 되죠. 황정리는 오사원 감독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본인에게 악역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오사원 감독이 당황해하자 황정리는 본인의 얼굴이 악당처럼 생겼고 본인이 주인공을 못살게 굴다가 전세가 뒤집혀서 본인이 지면 영화가 흥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곰곰이 생각하던 오사원 감독은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사원 감독의 사형도수에서 악역인 상관이룬 역을 맡았고 사형도수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황정리는 악역 배우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예 오사원 감독은 다음 작품의 악역에 황정리를 낙점했다고 하죠. 물론 황정리가 악역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다음 작품의 내용이나 주인공 등이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 즈음에 황정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술에 취해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에 황정리는 속으로 홍콩에 이런 미친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다음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래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고 이 사람이 술병을 들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취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정리는 이 아이디어를 오사원 감독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취권을 직접 선보일 주인공으로 사형도수에서 같이 합을 맞췄던 성룡을 추천하게 되죠. 오사원 감독은 찬성했고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취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황정리는 취권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고수이자 악역인 염철심으로 나와 악역 배우로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되었죠. 사실 그가 유명해졌던 것은 강렬한 포스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힘찬 발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전적인 경극 스타일의 액션에 익숙했던 1970년대 당시 홍콩 관객들에게 신속하게 내지르는 황정리의 발차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특히 손으로만 보여주던 여러 기술들, 그러니까 잡아비 트는 기술까지 발로 해내니 홍콩 관객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황정리는 악역으로 수많은 액션 영화들에 출연했는데 촬영 대기 중에도 황정리는 항상 무표정을 유지했기에 스태프들은 황정리를 진짜 악인이라 생각했고 같이 어울리기를 피했다고 하네요. 황정리가 일본 배우인 사나다이로 유키와 함께 용지닌자를 촬영할 적에도 사나다이로 유키는 황정리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피했는데
후에 황정리의 인상이 무서워서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일본 여배우인 오오시마 유카리도 황정리와 국유열차를 촬영할 당시 황정리의 외모에서 풍기는 위압감과 강렬한 발차기에 압도되어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가 황정리가 오오시마 유카리에게 본인이 지금 일본인 역할이니까 가능하면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라며 일본어 교습을 해달라고 청해서 겨우겨우 어울리다가 외모와는 달리 속은 대단히 부드럽고 장난도 잘 치는 아저씨라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홍콩의 무술 영화계에서 악역으로서의 황정리는 독보적이었는데 얼마나 독보적이었냐면 황정리가 한창 영화를 찍고 있던 현장에 갑자기 승용차와 용달차가 들어오더니 승용차에서 내린 다른 영화의 제작자가 용달차에 싣고 온 현금을 황정리에게 보여주며 악역으로 황정리를 캐스팅해 가려고 해서 영화 제작자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일화가 있었다고 하죠. 물론 황정리가 매번 악역을 맡았던 것은 아니고 선한 주연을 맡은 영화도 나왔었으나 그 반응이 신통찮았다고 합니다. 황정리는 액션 배우를 은퇴한 뒤에도 2008년 돌아온 일지매에 출연했는가 하면 지금은 황정리 무술사관학교를 경영하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여담으로는 드래곤볼의 등장인물인 타오파이파이의 모티브가 바로 황정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추어 파이터 시리즈의 라우첸 또한 황정리가 모티브라고 하죠.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